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왕 클래스, 이 주식왕 클래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이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첫 증시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빨간불로 마무리가 된 하루였는데요. 코스피 2,988선까지 올라서면서 장중에 3,000선을 터치하고 소폭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0.37%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네요. 코스닥은 0.37% 역시나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상승률이 같았습니다. 1,037포인트 선에서 마감하는 모습 보였네요. 네,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오늘 끌어주는 하루였는데요. 개인이 5,230억 원, 외국인이 2,615억 원 물량을 담아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8천억 원 가까운 물량을 덜어내는 모습 보였네요.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죠. 네, 코스닥의 수급 상황은 개인만이 수급 우위에 보였습니다. 3,876억 원 매수 우위 보였고요. 기관과 외국인, 기관은 1,700억 원, 외국인은 2,100억 원 물량을 덜어내는 하루였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오늘의 주식왕 신광석 전문가님입니다. 만나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가 밝았네요. 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호랑이의 네. 해, 호랑이의 기운이 기운을 받아야 되겠네요. 네. 네, 한 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새해 첫 거래일이라서 네. 많은 분들이 9시를 예상했었던 이 장시장을 9시에 왜 시장이 안 열었을까 했던 분들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오늘 10시에 시작을 연말에 했고. 마감하고 나서 네. 이제 처음 개장할 때 보통 10시에 시작을 하니까 그 일요일 날 학교 가신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네요. 네, 9시에 일어나서 네, 살펴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오늘 네. 10시에 개장을 했습니다. 네. 좋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도 양시장 빨간불 켜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짧게 이야기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일단은 뭐 그 작년도에 이제 12월 30일 날 마지막 거래를 하고 31일 날 이제 휴일이었죠. 휴일이었고 네. 이제 1월 3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뭐 작년에 이어온 흐름이 갑자기 뭐 단절되고 이제 뭐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뭐 갑자기 새로운 분위기로 이제 뭐 주식시장이 시작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그 전에 이어왔던 흐름대로 계속적으로 좀 이어가고 있고요. 일단은 오늘도 좀 이제 뭐 1월 효과 얘기를 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장 초반에 조금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좀 유심시켜 봤는데 지금 흐름이 좀 괜찮게 나왔다가 조금 눌리면서 끝나는 그냥 그 전에 이제 흐름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그런 흐름을 마감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오늘장 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이야기를 해줬고요. 1월이 또 가장 상승을 많이 하는 달이라고 하니까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광수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신광사업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현재 QR코드 스캔을 해주셔서 입장을 해주셔도 되는데요.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0690-643 입력한 뒤에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첫 번째 한 줄 평 코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한 줄 평 전문가님께서 투기보다 투자를 하자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투기와 투자의 이 차이점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네, 일단 뭐 투기는 나쁜 거고 투자는 좋은 거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일단은 시장의 그런 흐름이나 지금 현재 시장의 상황들이 약간 이제 투기적인 어떤 성향보다는 약간 투자적인 성향을 가지고 봐야 되는 그런 시장의 흐름으로 아마 2022년도에 흘러갈 것 같아서 일단은 투자를 하는 마인드로 조금 보자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투기는 뭐 나쁜 거고 투자는 좋은 거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네. 상황에 따라서 나한테 수익을 주는 방법이 이제 제일 좋은 거겠죠. 근데 일단은 그 투기나 투자를 조금 구분을 짓자면 일단 뭐 실질적인 구분은
이제 그런 어떤 주식시장 동향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이제 이게 투기적인 어떤 성향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 투자적인 성향을 가지고 하는 거냐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나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일단 투기적인 성향을 할 때는 시장의 변동성을 계속 예측하면서 그거를 이제 맞추면서 그걸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약간 투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이제 투자자의 어떤 마인드로 한다라고 하는 거는 적정한 가격의 어떤 주식을 찾아서 적절한 주식을 찾아서 내가 가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보유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네. 적정한 주식을 찾아서 보유하려고 하는 거는 좀 오래 가지고 있으려고 하고 그로부터 그걸로 인해서 뭐 이제 거기서 배당을 받는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 나중에 이제 성장을 해서 뭐 시세 차익을 얻는 부분도 포함이 되긴 하겠지만 이제 조금 느긋한 마음으로 좀 보유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아 내가 저 종목을 가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 투자라고 보시면 되고 가지고 싶진 않은데 그냥 시세 차익의 변동성만 예측해서 그걸 맞춰서 이제 그 짧은 기간 안에 그런 부분에 이익을 챙기려고 하면 보통 투기적인 어떤 성향을 가지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작년에 이제 2021년도에 그 작년에 그 미국하고 유럽 증시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3대 지수가 20% 이상 올랐거든요. 네. S&P 같은 경우는 한 28% 정도 올랐고요. 작년 한 해에.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그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 코스피를 비롯한 아시아 증시는 많이 오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3% 정도 올랐고요. 코스닥 네. 같은 경우는 6% 정도 올랐고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도 한 4% 정도밖에 오르지 못했거든요. 네. 이제 미국 증시나 이제 유럽 증시가 조금 많이 오르고 하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좀 소외되면서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좀 지루하다고 우리나라 증시가 좀 지루하다고 느끼고 약간 뭐 이렇게 조바심을 느끼고 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뭐 미국으로 가자 뭐 서학개미로 변신 뭐 이제 이렇게 그런 말씀들을 이제 많이 많았죠. 하시는데 네. 이제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올해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냐 그런 부분에서 미국 증시가 많이 오른 이유는 사실 이제 미국이 돈을 제일 많이 풀었잖아요. 달러를 이제 제일 많이 풀고 우리나라는 그 정도의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뭐 소상공인한테 돈을 나눠주고 이런 어떤 액션을 하긴 했지만 중국도 별로 돈을 풀지 않았고 미국이 이제 주체적으로 가장 많이 풀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이제 미국 회사들한테 그 수익들이 이제 상당 부분 가장 많이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미국 그 시민들한테 돈을 많이 나눠주고 노동자들이나 뭐 어떤 부분에서 이제 실업급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돈을 많이 풀다 보니까 그 돈들이 이제 가장 최우선적으로 이제 이익을 받던 회사들이 이제 미국 회사고 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 회사들의 기업의 이익이 좀 많이 급증하고 하면서 미국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던 건데 이제는 조금 약간 미국 종목들이 조금 너무 많이 올라 있는 그런 어떤 밸류에이션 부담이 조금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2022년도에는 어떤 흐름으로 갈지, 계속적으로 미국 주식들만 오를지 아니면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소외돼 있던 아시아 증시라든지 이제 뭐 다른 어떤 신흥국 증시가 조금 오를지 그런 거는 일단 알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는 조금 눈높이를 낮춰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떤 투기적인 어떤 성향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시세 차익을 노리는 어떤 그런 부분의 게임들이 좀 재작년 이제 2020년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막 올라왔던 그런 증시의 어떤 그런 상황들을 생각하시면은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좀 별로 재미가 없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이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약간 좀 눈높이를 조금 낮출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미국 증시가 많이 오른다고 해서 이제 전부 다 이제 미국 증시에 투자를 해야 된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일단 그게 맞을지 아니면은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좀 그 키 맞추기 어떤 그런 관점에서 좀 이후에 이제 좀 상승세를 보일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은 아직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제 경험상 보면 기업들의 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점진적으로 증가를 한다 하더라도 그 주식도 그거에 맞춰서 되게 그냥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면 굉장히 쉬운데 사실 그걸 한 번에 반영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다고 하는데 주식이 안 오르고 있다가 그래서 그걸 먼저 샀더니 안 올라서 팔았더니 이후에 나중에 확 올라가는 단기간에 짧은 시간 안에 또 그냥 상승을 해버리는 이런 경우도 많이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또 그런 상황들이 좀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너무 무리하게 증시에 너무 무리하게 막 이렇게 덤비기보다는 일단 미국 증시가 올라가니까 미국 증시나 우리나라 증시가 안 올라가니까 우리나라 증시 빨리 뭐 던지고 막 그렇게 좀 약간 시장에 좀 덤비지 말고 조금 그동안에 이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을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그 종목들의 기업의 어떤 그런 이익이라든지 아니면 펀더멘탈이라든지 이런 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면 조금 약간 투자자의 관점에서 조금 지켜볼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고요. 2022년도, 2023년도에 이제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금리 인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막 있긴 하지만
뭐 기업의 어떤 그런 성장이라든지 경제에 대한 어떤 성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적인 측면에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좀 상황은 저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이제 금리가 올라가도 어쨌든 간에 지금 내년에 뭐 세 차례 정도의 금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한 번에 올릴 때 25bp씩밖에 못 올리기 때문에 0.25% 정도밖에 못 올려. 세 번을 올린다 하더라도 0.75%밖에 안 되고 어쨌든 실질 금리가 계속 마이너스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주식이 아니라 다른 거에 투자를 해도 사실 별로 답이 없다. 그래서 자산에서 돈이 많이 빠져나오고 할 정도의 그런 수준은 아닐 거다. 그래서 금리가 한 2% 정도는 돼야 실질적으로 이제 최소 해도 한 2% 정도 그러면은 한 6, 7번 정도는 금리 인상을 해야 그 주식에서 지금 현재 배당을 받거나 할 때 그 평균 배당 수익률이 한 2%에서 한 3% 정도 사이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 정도의 금리 수준이 돼야 그러려면 한 7번, 8번 되겠죠. 금리 인상을 하는 그 횟수가. 그 정도가 돼야 좀 이제 그때쯤에서 이제 주식시장이 조금 흔들릴 수 있지. 그 전까지는 사실 그렇게 금리 인상을 한다 아니면 테이퍼링을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제 연준이라든지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정책을 쓰는 사람들이라든지 다 그 나름에 맞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하면서 지금 정책을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믿고 일단은 좀 인내심을 가지고 약간 지금은 좀 투자를 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하고 좀 느긋하게 좀 투자의 마인드로 좀 기다려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투자에 대한 마인드를 좀 더 기르고 좀 계속해서 관망하는 자세로 조금 여유롭게 대응을 해보자라는 이야기 남겨주셨는데 오늘장 한 줄 평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다음 코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주식왕 종목 클래스 코너입니다. 여러분의 이 종목 클래스 오늘장 이슈됐던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살펴볼 종목은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이 자금 담당 직원이 1,900억 원 가량을 빼돌렸다라는 뉴스가 있었죠. 오늘 거래 정지 조치를 당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함께 또 살펴볼 기업이 또 동진 세미캠인데요. 이 오스템 임플란트를 횡령한 직원이 있었다라는 소식 속에서 네, 주주들이 날벼락이 맞았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죠? 네, 이게 좀 안타까운 내용이긴 한데 주말에 제가 이제 그 뉴스를 보다가 동지 세미캠이라는 주식을 그 슈퍼개미가 1,400억 원어치를 샀다, 한 번에 샀다고 하루에 다 샀다, 막 이렇게 이제 그 기사가 나온 걸 봤어요. 근데 이제 그게 그냥 단순히 막연히 그냥 세상에 참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구나 이렇게 그냥 되게 쉽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의 자금 담당 직원일 줄은 전혀 생각을 못했고요. 예, 그게 이제 오늘 기사로 나오면서 이제 아마도 이제 동진 세미캠을 이제 하루에 매수를 했다가 그거를 이제 그 큰 돈을 이제 매수 매도를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금 출처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다가 아마 확인이 된 것 같은데 일단 오스템 임플란트가 좀 날벼락을 맞았죠. 일단은 그 한 1,800억 정도를 이제 횡령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1,800억이면은 그 보통 이제 이 주식들이 자기 자본의 5%를 초과한 횡령 금액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제 상장 폐지, 그러니까 상장 적격 그런 심사를 받게 돼 있는데 일단은 지금 자기 자본의 거의 한 91% 정도의 자금을 지금 횡령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금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걸 상각 처리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런 어떤 부분이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일단 거래 정지가 되면서 일단 보유자들 같은 경우는 대응을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시장이 다시 열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좀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요. 일단은 오스템 임플란트가 현금성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금액이 한 3,80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1,800억이면 상당히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이게 오스템 임플란트가 아니라 만약에 다른 회사였다면 이거는 진짜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는 진짜 그런 사안이거든요. 굉장히 큰 사안인데 일단은 오스템 임플란트는 시가총액도 한 2천억 정도 되고 현금성 자산도 한 그 정도 있으니까 이번 건으로 인해서 쉽게 그렇게 상장 폐지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예, 일단은 그런 부분으로 너무 그렇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예전에 비슷한 일이 한화에서도 있었죠. 한화에서
김승현 회장의 그런 어떤 횡령 배임이 밝혀지면서 한화가 상장 폐지가 되네 뭐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뭐 대마불사라고 이제 워낙에 큰 회사고 그리고 이제 그 정도의 금액으로 뭐 회사가 무너지거나 할 그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나라에서도 가지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그 규모 자체가 크니까 최대한 빨리 그걸 진행해서 이제 그 상장 폐지 적격 그 심사를 마치고 뭐 상장 폐지가 되지는 않았는데 일단 오셈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약간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걱정이 많으실 거고 이게 언제 풀릴지 뭐 그런 부분도 아직 알 수가 없거든요. 이제 회사 부실한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걸로 뭐 한 뭐 6개월, 1년 이렇게도 이제 막 거래가 정지돼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번 일 같은 경우는 뭐 그걸로 인해서 회사에 그렇게 큰 일단은 거기에 투자를 했다가 그리고 나서 대부분의 주식을 매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주식을 이제 매도를 했고 그 자금을 아마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일단 뭐 다시 개장을 하게 되면 이게 거래가 다시 풀리게 되면은 뭐 좀 어느 정도 하락은 조금 열어놔야 되겠죠. 열어놔야 되겠지만 근데 이제 뭐 개장하자마자 뭐 만약에 크게 내려간다고 하면 거기에 이제 휩쓸려서 같이 매도하기보다는 조금 그냥 관망하면서 조금 지켜보는 게 좀 낫지 않나. 그렇다고 이제 이 종목이 내려간 거를 또 밑에서 또 저가 매수라고 또 이제 사는 것보다는 약간 불확실하다 보니까 약간 불확실성이 너무 많은 그런 어떤 상황으로 지금 갔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좀 관망하는 자세를 조금 보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건으로 인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이게 언제 개장할지 모르겠지만 다시 개장이 된다고 하면 이제 거래가 개시가 된다고 하면은 좀 기다려보자. 좀 기다려보고 아마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 밑에 이제 저점에서 한 10만 원, 10만 6천 원, 뭐 11만 원, 12만 원 요 정도 수준에서 아마 갭으로 뭐 이 정도 부근까지 밀고 내려올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회사는 장기적으로 좀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었고 이번에도 다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와중 속에서 이제 그런 좀 악재가 나왔는데 신규 매수자는 접근 금지하고 일단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패닉셀을 하지 말고 좀 약간 지켜보자. 좀 관망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반면에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는 같이 달벼락 맞았죠. 이거는.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얘는 진짜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두드려 맞은 건데 그 횡령한 금액으로 이제 동진 세미캠 주식을 샀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10월 달에 한 392만 주 정도를 한 번에 샀대요. 3만 6천 원 정도의 매수를 했다가 이제 11월, 12월에 나눠 갖고 3만 4천 원 정도의 손절매를 한 거죠. 330만 주 정도, 337만 주, 392만 주를 샀다가 337만 주를 그 손해를 보고 팔았어요. 그래서 이제 한 100억 이상 손실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100억 이상 손실을 받고 현재는 이제 55만 주 정도를 들고 있는데 이게 지분의 한 1.07% 정도를 이제 보유를 아직까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매도 물량 때문에 좀 내려온 건지 아니면 그 이슈가 있어서 내려온 건지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건데 일단은 최악의 상황에서 동진 세미캠한테는 별로 그렇게 나쁠 건 없는데 그냥 뭐 나와봐야 55만 주가 나온다는 거죠 시장에 그게 이제 매도가 나오면은 근데 이 거래량을 보면 하루에 막 900만 주 오늘도 900만 주인데 어제는 이제 1200만 주, 그 전에 600만 주, 뭐 400만 주, 300만 주, 900만 주, 1000만 주 이렇게 거래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 55만 주 정도 수준 가지고 이제 그 시장에서 약간 이 부분에 좀 약간 겁낼 필요는 없지 않나. 그래서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올라가다가 조정이 나올 만한 그런 타이밍이었어요. 조정이 나올 만한 타이밍이었고 올라가다가 이제 여기서 한번 조정이 나와서 밑으로 한번 눌렀다가 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그냥 뭐 우는 아이 뺨 때린다고 그냥 한번 조정이 나올 만한 그런 타이밍에서 그런 어떤 이슈가 나오면서 좀 약간 하락이 좀 더 깊어지면서 한 8% 정도 하락이 나왔는데 일단은 뭐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오스템 임플란트 이 사건으로 인해서 뭐 그렇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는 아무런 그런 어떤 영향을 주지 않을 거다. 예, 이거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고 다만 이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라서 일단은 좀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거하고 연관해서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와 동진 세미캠 살펴봐 주셨는데요. 오늘 장 또 특징주로 나온 종목들이었습니다. 넥슨지트 다음 종목으로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올해 넷게임즈와 합병한다는 소식 속에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의 종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넥슨지트. 네, 넷게임즈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3.8% 상승을 하면서 24,350원. 네, 넥슨지티는
9.8% 상승을 했네요. 23,35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넷게임즈와 합병을 드디어 하네요. 이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주가가 또 이 상승 합병한다는 소식 속에서 강세를 계속 이루고 있었는데 오늘도 좀 큰 상승을 보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은 뭐 넥슨 그룹의 이제 그 자회사 게임 개발사죠. 넥슨 GT, 뭐 넷게임스 둘 다 이제 마찬가지인데 그 두 회사가 이제 합병한다고 해서 오늘 두 회사가 전부 다 이제 좀 약간 강세를 보였고요. 다만 이제 게임주들이 조금 기존에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많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게임주들이 뭐 내년에 좀 약간 시장을 좀 주도할 것이냐 뭐 그런 부분의 얘기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 자리는 좀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오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차별화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기존에 이제 게임주에서 대장 역할을 하면서 좀 올라왔던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가 이제 오늘 한 8% 정도 하락하면서 기존에 이제 오늘의 그런 어떤 넥슨 GT라든지 아니면 넷게임즈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이 앞에 전고점을 먼저 넘어갔던 이 컴투스 홀딩스라는 회사가 기술적으로 지금 그 부분을 돌파하고 나서 지금 크게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약간 이걸 보면 넷게임즈나 넥슨 GT 같은 경우도 하루 이틀 상승이 더 나온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돌파하고 나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차익 매물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게임주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일단은 그 네오이즈 홀딩스 같은 경우도 비슷한 모양이에요. 지금 보시면 네오이즈 홀딩스도 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전고점을 넘어가고 나서 오늘 이제 크게 하락이 떨어졌죠. 이 부분을 지금 잘 기억해 두시면 넥슨 GT 한번 다시 보시면 넥슨 GT가 지금 여기 전고점을 넘어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앞에 매물을 소화하고 이 부분을 만약에 하루 이틀 정도 더 넘어가서 지금 오늘 고점 25,450원 이 부근을 좀 뭐 돌파하거나 아니면 이 부근을 다시 한번 간다고 하면 오늘 이제 그 컴투스 홀딩스라든지 네오이즈 홀딩스처럼 크게 이제 차익 실현이 하락이 떨어질 수 있는 이게 밑에서부터 밀고 올라오고 있다가 지금 여기서 이제 그런 어떤 합병의 호재가 나오면서 이제 올라온 부분이라서 여기서 하루 이틀 정도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 정도 올라오면 좀 차익 실현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따라 붙으면 오늘 컴투스 홀딩스라는 네오이즈 홀딩스처럼 좀 큰 폭의 하락을 맞을 수 있다. 그러니까 게임즈 같은 경우는 조금 지금 당장은 좀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좀 게임즈 같은 경우가 아예 못 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거의 상승의 흐름의 마무리 국면에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1파, 2파, 지금 3파 상승인데 1파, 2파, 3파 상승은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서 만약에 상승이 나온 다음에 조정이 나오면 이제 조정이 길어지거든요. 조정이 길어질 수 있어요. 지금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나오면 이게 지금 여기서 바로 돌파를 하고 가기보다는 이 조정이 길어지면서 옆으로 계속적으로 기면서 기다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조정이 좀 길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권역에 왔다. 지금 컴투스 홀딩스, 네오이즈 홀딩스, 넥슨 GT 같은 경우나 넷게임스는 조금 하루 이틀 더 남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큰 흐름을 알고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넥슨 GT를 비롯해서 또 게임주들, 네오이즈 홀딩스도 자세하게 살펴봐 주셨습니다. 네, 참여 방법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신강섭 전문가님 톡방으로 입장하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 살펴봤습니다. 검색을 통해서 들어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시광 신광섭 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0690-643 꼭 입력하신 뒤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이 전문가님 마이크에 좀 혼선에 문제가 있어서 조금 웅웅거렸던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종목 클래스 코너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넥슨GT 이야기를 하다가 마무리가 되었어요. 게임주들 전반적인 조정 속에서 다시 또 상승을 하는 흐름 보여줬는데 전문가님께서 유의를 또 하셔라라는 이야기 남겨주셨거든요. 네, 조금 더 이야기하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일단 뭐 메타버스라든지 이제 게임주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계속적으로 이제 조금 그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일단은 뭐 주식이라는 게 계속 순환하는 그런 어떤 모양의 이제 사이클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올라갈 때 따라가면 또 길게 조정을 또 고통을 겪어야 되니까 일단 그런 부분을 지금 막 올라갈 때 따라가기보다는 게임주 같은 경우도 먼저 올라갔던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윈메이드라든지 컴스홀딩스라든지 뭐 펄어비스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이제 먼저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이 먼저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뒤풀이 파동으로 이제 자잘한 종목들의 개별적인 이슈로 오늘처럼 이제 넥슨GT라든지 넷게임스의 뭐 어떤 합병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왔을 때 그 부분에 주목을 받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큰 흐름 자체는 지금 약간 조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 섹터군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앞에 먼저 올랐던 게임주들을 잡지 못했다고 해서 뒤따라 이제 그런 개별적인 어떤 부분에서 돌발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을 너무 쉽게 따라가다 보면은 좀 긴 고통을 겪을 수 있으니까 일단 게임주나 뭐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좀 안 좋다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시기적으로 좀 안 좋다. 시기적으로 타이밍상 주식은 항상 인생 한번 타이밍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타이밍에서는 조금 매수는 조금 힘들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약간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 종목 클래스 코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게임주와 오스템 임플란트 동진샘캠 살펴보고 있습니다. 혹시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을 해주셔서 노란톡방에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전문가님께 바로바로 물어보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현대무백스입니다. 이 국내 물류산업 투자 증가 이슈에 관련주로서 또 상승을 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오늘 24% 급등세 보여줬습니다. 24.01% 상승을 하면서 3,900원 선까지 올라주면서 안착을 했네요. 장중에 4,000원 선을 넘어서기도 했던 현대무백스. 오늘의 흐름 12시 부근부터 급등을 또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최근의 흐름 살펴보면 또 상승을 하는 모습 보여줬네요. 오늘 현대무백스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아마 잘 모르시는 종목일 텐데 이게 이제 스펙이었다가 종목이 이제 상장이 됐다가 계속적으로 이제 조정을 받았던 그런 종목이고요. 이 회사의 최대 주주는 현대 엘리베이터예요. 현대 엘리베이터. 2대 주주는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가 한 60% 정도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대 주주는 이제 HMM은 다 아시죠? 해운주. HMM 2대 주주고요. 이 회사가 이제 물류 자동화 그런 솔루션 업체인데 일단 로봇 관련된 어떤 부분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로봇이 이제 그 국제 전자제품 그 박람회 뭐 CES를 앞두고 이제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삼성에서도 투자한다, LG에서도 투자한다, 뭐 현대차 그룹에서 투자한다 하다 보니까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그 삼성에서 투자를 하겠다, 신사업으로 키우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좀 약간 부각을 받고 이제 CES 한 3일 정도 남겨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로보티즈라는 종목이 이 솔루션 업체죠. 이게 이제 그 공장 자동화 이제 관련된 이제 솔루션 업체니까 LG전자에서 투자한 로보스타와 로보티즈가 있는데 로보티즈는 이제 솔루션 업체고 이제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이제 공장 자동화를 만드는 이제 그런 어떤 기계를 만드는 이제 회사죠. 근데 이제 이쪽에서 조금 약간 계속적으로 상승이 오늘도 로보티즈는 상한가를 갔는데 일단은 이 로봇 관련된 이제 그 회사들이 계속적으로 부각을 받으면서 지금 공장 자동화, 그러니까 로봇의 생산 중에 가장 빠른 게 이제 그 스마트 팩토리 이제 공장 자동화 쪽에서 가장 먼저 상용화가 될 것 같다라고 보통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그 전에는 이제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이 코윈테크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이제 계속적으로 눌려 있다가 지금 계속 올라오려고 하는 그런 모양이 보여지고 있고요. 현대무벡스 같은 경우도 숨어있던 종목인데 오늘 좀 크게 상승을 하면서 좀 그렇네요. 앞전에 있는 그런 매물들을 좀 돌파해내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다만 이제 외국이나 기관들은 좀 오늘 매도가 나오면서 상승에 좀 매도가 나왔지만 어쨌든 거래량 좀 크게 터지면서 좀 어느 정도 물량을 소화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당장 이 앞전 같은 경우도 앞전에도 이런 식으로 이제 상승이 나온 다음에 이런 식으로 눌리면서 자리를 조금 만들어 놓고 이렇게 좀 상승하려고 하는 모습이 이렇게 보여졌던 것처럼 이번 같은 경우도 좀 상승을 하고 나서 조금 약간 눌리는 모습이 나와서 자리를 좀 만들어 주면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타이밍 정도에서는 이렇게 좀 약간 눌려주면은 좀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계속적으로 이어질지 아니면은 여기서 그냥 한 번 상승이 나오고 그냥 끝날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퍼스텍이라는 종목도 지금 지난번 앞전에 상승이 나온 다음에 지금 며칠 동안 제가 지켜보고 있는데 이 퍼스텍이라는 종목도 이 삼성전자하고 같이 뭐 로봇 관련된 어떤 일을 한 적이 있다라고 해서 지난번에 상한가를 한번 갔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상승이 이어지지 못하고 좀 약간 눌려가는 흐름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 그래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결국에 지금 2022년도 초에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그 작년 2021년도에도 이제 연초에 조금 움직였다가 1년 내내 이제 못 움직였던 어떤 그런 모습이 보여지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로 계속적으로 크게 좀 시세를 낼 건지 어느 정도 지금 로보티즈의 모습을 보면 쉽게 끝날 것 같은 모양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 상승이 좀 크게 추세가 나왔기 때문에 조정은 물론 있겠죠. 조정은 이렇게 길게 이제 조정이 있고 좀 긴 기간 동안의 시간 조정이라든지 가격 조정 좀 겪을 수 있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다시 한번 상승의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이 로봇에 관련된 이 그 업종 자체가 좀 2021년도에 좀 그 2021년도에 메타버스처럼 좀 약간 시장의 중심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섹터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된 종목들 흔히 이제 알고 계시는 로봇 관련주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로보스타 로보티즈 뭐 로봇 유진 로봇 휴림 로봇 뭐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도 코인테크라든지 아니면 현대무벡스 이런 숨어 있는 종목들도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면서 좀 관심을 갖고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무벡스 이 로봇 관련주로 해서 또 상승세가 있었다라는 이야기 나눠주시면서 로봇 관련주도 좀 살펴봤거든요. 대장주의 흐름들도 살펴봤고 이 관련해서 또 새로 상승하는 종목들도 살펴봤습니다. 제2의 메타버스가 될 수 있을지 또 기추가 주목되는 부분 중에 하나네요.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비벨록스입니다. 유비벨록스 저평가된 마이데이터 수혜주라는 증권사 호평이 있었네요. 이 소식 속에서 오늘 신고가를 보였습니다. 18% 상승을 하는 모습 보였고 2550원 선까지 올라주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오늘 하루의 흐름 살펴보시면 장 막판까지 상승세 거셌습니다. 52주 신고가를 나타내면서 상승세 보였고요. 최근의 흐름 살펴보시면 정말 상승폭이 컸네요. 9,000원이었던 12월 중순 주가가 2550원 선까지 올라섰습니다. 네, 저평가된 마이데이터 수혜주라는 증권사 호평이 있었다고 하네요. 유비벨록스 살펴보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유비벨록스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제가 계속 소개를 몇 번 해드렸었는데요. 이 종목이 이제 그 스타일 자체가 앞전에 이렇게 올라오다가 나중에 이렇게 상승 각도가 커지는 그런 모양으로 좀 계속적으로 갈 수 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한번 들고선 지켜보면서 이게 3만 원까지 가는 걸 지켜본 적이 있다. 이 부분 때문에 유비벨록스를 제가 지금 한 3번, 4번째 계속적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이번에 이제 지금 좀 올라가는 이유는 이 회사가 앞전에는 그 자율주행 솔루션 뭐 그런 회사로 이제 많이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부각을 좀 받았었고요. 이 회사가 이제 스마트 카드 B2B 영역에서는 이제 은행과 뭐 이런 어떤 카드사 이런 그 스마트 카드 업무를 주로 하고 이제 B2C 영역에서는 아이나비로 흔히 알고 있는 이제 팅크웨어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아이나비 이제 뭐 내비게이션이라든지 블랙박스라든지 이제 그런 사업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이제 스마트 카드라든지 그런 어떤 블랙박스 시장에서 좀 압도적인 1위 업체죠. 압도적인 1위 업체고 최근에는 이제 그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하는 사업들이 조금 시너지를 서로 간에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시장의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살아 있고요. 그러니까 자산관리 플랫폼 아차라는 어떤 그런 플랫폼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미 180만 명 정도로 확보를 했고 피트니스 플랫폼 뭐 트래킹, 뭐 트랙을, 뭐 트랭글 뭐 이런 어떤 그런 또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또 이제 고객들을 확보하고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들 그리고 이제
그 뭐 아차에서 나오는 데이터들 그리고 뭐 아이나비의 그런 어떤 내비게이션이나 블랙박스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주행 데이터 뭐 금융거래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을 모아서 결합해 갖고 좀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좀 만들려고 한다. 그리고 뭐 금융 상품도 개발하고 그리고 뭐 신용평가 서비스 뭐 이런 것들도 한다. 뭐 이렇게 신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좀 회사가 좀 다양한 사업으로 계속적으로 좀 이렇게 확장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떤 자율주행에 관련된 어떤 그런 회사로도 부각을 받으면서도 또 그런 어떤 신사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더 데이터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시장의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살아 있으면서 뭐 추세가 굉장히 좋게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뭐 그렇게 많이 슈팅이 나온 그런 어떤 상황은 아니고 좀 조정을 받았다가 지금 올라가면서 지금 좀 상승 각도가 커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신고가를 내면서 아직도 상승 여력이 좀 더 남았다라는 거를 조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고가를 내면 여기서 쭉쭉쭉쭉 가는 게 아니라 보통 이렇게 신고가를 내게 되면 조정이 또 이어지거든요. 조정이 조금 이어질 때 조금 관심 있게 뭐 현금이 많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나 아니면 어떤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 종목을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조정이 나오면 천천히 좀 모아가는 전략으로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까지 유비밸런스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던 종목인데 조정이 나왔을 때 조금 담아가면 좋을 종목이다라는 장기적인 긍정적인 전망 나와 주셨습니다. 이 지금 자율주행 관련주로 또 유비밸런스가 상승세를 보였는데 여타 다른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어떨까요? 전문가님이 또 유심히 살펴보는 종목이 있을까요? 오늘의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일제히 또 빨간불을 켜면서 마무리가 되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세코넥스 4.9% 상승세 보였고 유니퀘스트 3.7%, 인포뱅크도 오늘 3.6% 상승을 했고요. 자율주행 관련주로 오늘 맘도가 0.79% 좀 하락을 하는 모습 보인 가운데 모트렉스는 5% 상승세, 텔레칩스도 4.6%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자율주행 관련주들 앞으로 뭐 올해 좋을 거다라는 많은 전문가님들의 평은 있었거든요. 전문가님께서는 유심히 보는 종목. 일단 2022년도에 시장에 이제 가장 이제 시장에서 많이 기대하고 있는 섹터가 이제 반도체하고 반도체 이제 하반기의 반도체와 그리고 이제 그 전기차, 현대차가 이제 그 엔진 사업부를 좀 정리를 하면서 이제 전기차 쪽으로 좀 올인을 하려고 하고 수소차의 부분도 조금 진행을 늦춘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에 좀 올인을 할 거다. 이제 그렇게 어떤 얘기가 나오면서 애플 같은 경우도 2024년도, 2025년도에 이제 자동차 애플카가 나올 거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지금 알고 있고 애플 같은 경우도 이제 자동차를 만든다고 하면 좀 어느 정도 이제 자율주행에 관련된 어떤 부분들을 조금 많이 이제 담아서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전기차의 그런 어떤 내용들이 좀 부각을 받을 때 자율주행은 좀 빠질 수 없죠. 빠질 수 없는 그런 이슈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그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제 지구공에 이제 라이다를 장착을 해서 좀 자율주행 3단계가 이제 뭐 나올 거냐 뭐 이제 그런 뭐 나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자율주행 관련된 어떤 종목들 중에 지금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인포뱅크의 흐름이 굉장히 좋고요. 인포뱅크. 네, 인포뱅크. 네, 인포뱅크의 흐름이 지금 계속적으로 그 이렇게 올라가면서 지금 뭐 조정을 위에서 받고 있죠. 위에서 계속 조정을 받고 있고 내려오지 않고 있어요. 가격으로 조정을 주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제 그 옆으로 그냥 이렇게 기면서 여기서 앞전에서도 이제 올라와서 옆으로 기면서 조정을 주고 한번 레벨업을 한 다음에 또 다시 옆으로 이렇게 기고 있는 이런 모양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모트렉스라는 종목도 예전에 이제 그 자율주행이 잠깐 이제 그 시장에 화두가 됐을 때 좀 대장의 역할을 했었는데요. 일단 뭐 드렉스 같은 경우도 앞전에 이렇게 상승이 나왔었죠. 이렇게 상승이 나왔었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한 1년여를 지금 계속적으로 쉬고 있고요. 1년여를 계속 쉬고 있는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조금 흐름이 좀 괜찮아지려고 하는 흐름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외에도 남성이라는 종목도 이제 뭐 아마존이라든지 뭐 애플카의 얘기가 나왔을 때 좀 움직였던 그런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뭔가 좀 흐름을 이렇게 만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된 어떤 종목들도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요. 일단 유비밸런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이슈도 있지만 또 개별적인 아까 말씀드린 개인적인 그런 어떤 성장의 이슈도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 부분을 좀 안정적으로 좀 다 담아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그래서 유비밸런스 같은 경우도 조정이 나오면 조금 긍정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유비벨록스에 대한 또 자세한 이야기 남겨주셨고요. 나머지 또 자율주행 관련주들 하나씩 또 종목의 흐름 살펴봐 주셨습니다. 네, 노란톡방 참여 방법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원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고민, 이야기 남겨주시면 바로 또 전문가님께 물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번호가 있어요. 0690-643을 꼭 입력하신 뒤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코너인 상담 코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시간은 톡하는 상담소 시간입니다. 실시간으로 현재 또 종목 고민 많이들 남겨주고 계신데요. 첫 상담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상담 남겨주셨습니다. 매수가는 23,390원, 비중은 5% 담고 계시다고 하고요.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상담이 두 상담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매수가는 26,100원, 비중은 10%라고 하는데요. 23,000원대와 26,000원대의 매수가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종가 상황은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된 가운데 22,900원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네요. 삼성 엔지니어링 장중에는 23,250원을 터치하고 좀 보합으로 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을까요? 삼성 엔지니어링 상담이 두 상담 들어왔네요.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가 이제 삼성그룹에서 보통 이제 인프라 같은 거 이제 공장,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이제 시설을 확장하거나 이제 공장을 짓거나 할 때 주로 이제 그런 어떤 설계, 용역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하는 업체죠.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중동 플랜트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서 이제 석유 가격이 조금 많이 올라가고 뭐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중동에서 수주를 좀 많이 받고 하면서 이제 조금 회사가 괜찮았던 회사고 탄탄했던 회사인데 그 이후에 이제 그 2008년도 이제 그 외환위기 뭐 리먼 브라더스 그 사태 이후에 회사의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조선 업황도 안 좋아지고 하면서 이제 뭐 유가도 좀 하락하고 하면서 회사가 굉장히 좀 안 좋은, 거의 뭐 망할 뻔했죠. 예, 거기 망할 뻔하고 삼성중공업하고 이제 합병을 하려고 하다가 그것도 또한 실패했죠. 실패하면서 이제 회사가 조금 안 좋은 상황으로 조금 갔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가 조금 살아나는 어떤 이런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요. 일단은 보시면 이제 실적도 뭐 이제 탄탄하게 계속적으로 이제 올라오고 있는 듯한 그런 흐름이 보여지고 있고 2021년도에도 이미 3분기에 작년 한 해의 영업이익을 이미 초과를 했고요. 그래서 회사가 이제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그런 흐름 속에서 수급 또한 이제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이제 그렇게 매수를 해오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보자.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다만 이제 앞전에 조금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레벨업을 했죠. 이제 좀 굉장히 회사가 굉장히 살아나는 어떤 그런 부분 속에서 이제 주가가 굉장히 싸다 보니까 뭐 10,000원대에 있던 그런 주가가 지금 뭐 한 28,000원까지 찍고 지금 약간 조정이 나오면서 20,000원대 정도에서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고요. 일단은 뭐 회사의 그런 어떤 개인적인 흐름 자체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시가총액 지금 4조 4천억 정도 되는데 일단은 뭐 한 해 영업이익이 이번 연도에 한 4천억은 넘을 거라 생각이 되고 그럼 PER 한 10 정도로 보여지고요. 일단은 뭐 주가 비싸지 않죠. 예, 뭐 매출은 한 6조 정도, 6조 7천억 정도의 수준이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주가는 그렇게 비싸지 않다. 근데 이제 이 회사가 그 수소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미래지향적인 어떤 그런 부분, 에너지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제 SK그룹하고 조금 협력해서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삼성전자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그런 회사들의 계속적인 어떤 투자나 그런 어떤 성장을 위해서 뭐 공장을 확장하거나 이런 부분을 할 때 좀 주체적으로 가장 수주를 많이 받는 그런 회사다 보니까 조금 앞으로 이제 그런 어떤 경기가 좀 괜찮아지고 그런 어떤 관련된 상황 속에서 흐름이 좀 괜찮아진다고 하면 그런 대표적으로 괜찮아질 경기 민감주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 삼성 엔지니어링 23,390원에 5% 정도 사셨다고 지금 올려주셨는데 지금 현재 가격이 22,900원이고요. 일단은 현재가하고 큰 차이는 없는데 비중 늘려도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이 종목 개인적으로 좀 많이 들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다른 분 같은 경우 26,100원 정도에 들고 있다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일단은 26,100원에 10% 정도, 10% 정도 들고 계신데 일단은 지금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구간대를 보면 여기와 지금 요
요 위에서 지금 갇혀 있거든요. 지금 23,000 한 후반대 23,700원대 좀 갇혀 있는 요런 답답한 흐름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하단부 2만 원대에서는 지금 그 좀 지지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2만 원대를 찍을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한 22,000원 이하 부분에서는 요 정도 한 21,700원, 22,000원 이하 부분에서는 앞전의 지지도 이쪽에서도 한 번 있고 이쪽에서도 한 번 있고 여기서도 한 번 있고 이쪽에서도 한 번 있었는데 요 정도까지는 다시 한번 가격을 준다고 하면 추가 매수도 가능할 것 같고요. 만약에 보수적으로 산다고 하면 이 앞전에 한 번, 두 번 있었던 이 저점 부분들이 이제 좀 지지가 좀 강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일단은 추가 매수를 한다고 하면 비중이 적으면 뭐 천천히 추가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22,000원 밑에서 한 번, 그러니까 21,700원 정도 부근, 그 부근에서 한 번, 그리고 이제 뭐 거기서 만약에 더 밀린다고 하면 뭐 21,500원 요 정도 부근에서 또 한 번 이렇게 해갖고 나눠서 추가 매수 충분히 가능하니까 일단은 불안해하지 마시고 회사는 탄탄하고 그리고 이제 실적도 어느 정도 받쳐주면서 미래의 그런 어떤 성장 가능성까지 좀 있는 회사고요. 기술적으로도 지금 뭐 이렇게 앞에 있는 정고점을 넘어놓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지금 횡보하고 있는 거라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올라가서 옆으로 기는 회사는 다시 올라갈 확률이 많고 내려와서 옆으로 기는 회사는 다시 내려갈 확률이 많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요 회사 같은 경우는 조금 지루한 흐름 속에 좀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이렇게 보면 그렇게 비싼 구간에 있는 그런 회사도 아니고 이제 뭐 평상시에 그런 권역에서 높은 가격대에서 그 움직이는 그런 종목도 아니고요. 일단은 지금 보시면 기술적으로 이 밑에 있는 이 영역대를 전부 밟아놓고 명확하게 여기서 지지를 계속적으로 해주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저는 분명히 이 종목은 올라갈 거다, 위로 올라갈 거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종목에 좀 굉장히 상당 부분 비중을 좀 많이 태워갖고 들고 있는데요. 일단은 불안해하지 말고 일단 지켜보자, 관망하시면서 투자 마인드로 좀 느긋하게 좀 있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앞서 한 줄평에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이 투기보다 투자라는 한 줄평이 또 기억이 나는 종목 상담이었는데요. 삼성 엔지니어링 투자의 마인드로 조금 길게 가져가 보자라는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네, 노란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0690-643 입력한 뒤에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2부에서도 계속해서 전문가님과 함께 할 예정이니까요. 방송 보시고 계신 시청자분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통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2부 때 뵙도록 하고요.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